속보, 이강인, 도르트문트로, 경기 후 도르트문트 감독이 얘기하는 속보의 음바페 기절. 대표팀 선배 기성용, 34. 서울, 이번엔 이강인을 찾아갔다. 기성용은 22일, 이하 한국 시간,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복 차림의 기성용은 이강인과 함께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 파리 생제르맹 홍구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기성용은 강인이 덕분에 파리에서 좋은 시간이라고 썼다. 지난 시즌인 2022에서 2023 시즌 소속팀 RCD 마요르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드필더로 떠올랐다. 마요르카 소속으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강인은 리그 36경기에 출전해 6골과 6도움, 총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공격 포인트만 쌓은 것이 아니다. 이강인은 뛰어난 상황 판단과 센스 넘치는 전진 패스, 저돌적인 드리블과 볼키핑 능력을 보여주면서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장점을 여과 없이 선보였다. 이강인은 2022에서 2023 시즌 라리가 최고의 팀을 뽑는 토츠에도 미드필더 부문 후보에 올리기도 했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능력은 제대로 인정받은 이강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시즌 종료와 동시에 유럽의 거함들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표했다. 이강인은 프랑스의 맹주 PSG를 택했다. 이강인이 스페인을 떠나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만큼 적응과 관련해 우려하는 이도 많았지만 이강인은 단숨에 팀에 녹아들었다. 팬들의 우려도 이유는 있었다. 팀에 입단한 뒤 곧바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 잠시 팀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 뒤 곧바로 중국 항저우로 이동. 중국 진화에 있던 황선홍호에 합류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함께 PSG에 복귀한 이강인은 우려와 달리 빠르게 팀에 적응했다. 팀의 핵심 킬리안 음바페와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 훈련장에서도 마치 절친을 대하듯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다. 프랑스 매체 르식스포르트는 지난달 30일 PSG는 리오넬 메시의 비견되는 크랙을 영입했다. PSG 신입생 중에서 이강인이 특히 눈에 띈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이강인은 선발로 때로는 교체로 출전하며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였다. 어려움도 있다. 지난달 29일 치른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이강인은 프랑스 매체 레키프로부터 10점 만점에 4점을 받으며 공격에서 번뜩이는 장면 한두 번뿐 낭비가 심한 플레이 때문에 영향력이 없었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근 프랑스 현지 다수 매체는 이강인의 경기력을 비판했다. 특히 프랑스 블루는 이강인은 PS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한다.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열리는 2월까지는 안 될 것이라며 중요한 척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직접 입을 열어 이강인을 감쌌다. 그는 2023년 마지막 경기인 21일 매치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라리가를 챙겨보지 않은 사람들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강인은 한국의 슈퍼스타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선수다. 그는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 뛰었으며 중앙에서도 뛸 수 있다. 때로는 가짜 공격수 역할도 맡을 수 있다. 라며 이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인은 해당 경기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뽐냈다. 기성용은 좋은 경기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라며 축구 이야기만 한가득 이라고 이강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퍼니 패밀리 오랜만에 모였다. 파리에서 보니까 더 재밌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더 자주 보는 걸로 라며 영국만큼 칙칙한 날씨지만 오랜만에 온 파리는 최고다 라고 방문 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최고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강인이 라며 후배를 응원했다. 한편 기성용은 지난 9일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훈련장을 찾아 황희찬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2. 6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 올린 이강인. PSG서 세 번째 높은 평점. 6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작성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파리 생제르맹, PSG는 21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024 리그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FC 메스의 3-1로 승리했다. 이강인이 후반 4분 비티냐의 선제골을 도우며 승리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놨다. 문전으로 쇄도하던 비티냐의 발을 겨냥해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정확한 왼발 크로스를 넘겼다.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건 선제 결승골을 넣었던 11라운드 몽펠리에전 PSG 3-0승 이후 6경기만이다. 도움을 올린 건 10라운드 브레스트전 PSG 3-2승 이후 7경기만이다. 전반전 유효 슈팅이 1개에 불과할 정도로 꽉 막혔던 PSG의 공격은 이강인이 도운 선제골을 기점으로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선제골 장면뿐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쳐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4%, 득점 기회 창출 3회 등을 기록했다. 풋몹은 결승골과 쐐기골을 책임지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킬리안 음바페 9.2점, 비티냐 9.1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8.32 평점을 이강인에게 부여했다.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이강인에게 7.52 후한 평점을 줬다. 3. 계속되는 충격 보도, 실패하면 반역, 구단, 전설, 루이스. 자녀 시즌 출전 못할 수 있어, 테르지치. 팀에 남는다. 팀이 흔들리자 안 좋은 소식만 들린다. 구단 최고 레전드 중 한 명인 마르코 로이스, 34. 도르트문트가 에딘 테르지치 감독과 마찰을 빚었다. 그 후 폭풍이 몰려올 예정이다. 독일, 스포르트1은 22일, 이하 한국 시간, 에딘 테르지치 감독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잔류할 경우 마르코 로이스는 남은 기간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도르트문트는 20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16라운드에서 FSV 마인츠 05와 맞붙어 1-1로 비겼다. 갈 길이 바쁜 도르트문트지만 15위 마인츠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승점 1점 획득에 그쳤다. 도르트문트는 현재 승점 27점, 7승 6무 3패으로 5위에 머물러 있다. 4위 VfB 슈투트가르트 31점과 4점 차이며 1위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과 39점과는 12점 차이다. 도르트문트의 최근 성적은 실망스럽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죽음의 조, F조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1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공식전 5경기에서 3무 2패에 그쳤다. 리그 강등권과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인츠도 홈에서 잡아내지 못하자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독일, 키커는 20일 강력한 전반전 모습을 보였지만 마인츠의 1-1 무승부로 올해 경기를 마무리한 도르트문트다. 마인츠도 초반 좋았지만 도르트문트는 명백하게 우위에 있었다. 제이미 바이노 기튼스의 슈팅은 골대 하단을 때렸고 도니얼 말런의 강력한 슛은 옆그물을 스쳤다. 라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변명거리는 있다. 도르트문트가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세바스티앙 알레가 부상으로 쓰러지며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경기한 것. 결국 두 팀은 승점을 나눠 가졌고 두 팀 나란히 최근 공식전 6경기에 승리가 없다. 라고 알렸다. 또한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한스 유아임 바츠케 도르트문트 회장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다. 모든 팬이 이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그는 급하게 어디로 향한 것일까? 라며 바츠케 회장이 급하게 떠났다고 알렸다. 스카이 스포츠는 자리를 빠르게 떠난 바츠케 회장은 새벽 12시 30분까지 스포츠 디렉터 세바스티안 켈과 회의를 진행했다. 에딘 테르지치 감독은 자리에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늦은 시간까지 경기를 분석했다.
매체는 이 책임자들은 감독을 경질하려 하는가? 바츠케의 위기회의는 결과 없이 막을 내렸다. 본지는 도르트문트 책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해 코멘트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경기 종료 후 상황도 복잡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르지치 감독은 인터뷰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지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라며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겼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더해졌다. 바로 도르트문트에서만 12번째 시즌을 보내며 로맨티시스트로 불리는 로이스가 테르지치 감독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 빌트는 베테랑 로이스는 한때 감독과 가까운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불화가 존재한다. 선수단 내에서 리더 로이스와 가까운 모든 이들은 테르지치에 대항한다. 테르지치와 로이스는 한때 일종의 의형제처럼 불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라고 알렸다. 또한 도르트문트 소식에 정통한 패트릭 베르게 기자는 같은 날 팀 내 대부분의 선수가 테르지치를 반대하고 있다. 모두가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알렸다. 더불어 로이스와 의견을 공유하는 이로는 골키퍼 그레고어 코벨, 율리안 브란트, 니클라스 필크로크 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감독 경질은 없었다. 빌트는 22일 본지가 파악한 바수 내부의 위기회의는 오랜 시간 이어졌고 바츠케, 켈, 잠머가 2025년까지 계약된 감독 테르지치의 거취를 먼저 이야기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테르지치의 경질은 없다. 그는 잔류하며 수뇌부는 후반기 팀은 다시 반등하리라 믿는다 라고 알렸다. 매체는 수뇌부 회의 막판엔 테르지치 본인도 참석했다. 시즌 경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이른 컵대회 탈락, 잠재적인 이적 시장 영입 후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류했다. 그러나 선수단과 감독의 불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스포르트일은 선수와 감독의 힘겨루기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며 로이스는 잔여 시즌 많지 않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